네, 물 한 모금 마시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네. 교수님 목 많이 아프시죠? 아유, 괜찮습니다. 괜찮으세요? 네. 워낙 모시기 힘든 분이라서 모신 김에 저희가 지방공항 얘기까지 다 마무리하려고 계속 이렇게 붙잡아 두고 있습니다. 네. 네. 인천공항 얘기를 하다 보니까 국내 공항에 대해서도 짚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저희가 동남권 신공항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지난 선거철마다 거의 따라다녔던 것 같고 어떤 분은 또 동남권 신공항 벌써 생긴 거 아니냐 네. 그런 착각이 들 정도로 상당히 귀에 익숙한데 교수님 이건 동남권 신공항이 네. 계속 공약으로 제기되고 예, 백지화됐다가 다시 나오고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네, 저도 안타깝습니다. 좀 진실을 말씀드리면 이제 10년 된 것 같은데요. 약 10년이 됐어요? 이게 대선 때마다 나왔거든요. 네. 세 번의 대선 동안에 계속 네. 나왔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후보가 약속을 했고요. 당시에 네. 그리고 이명박 후보가 또 내려가서 네. 했고 이번에 또 박근혜 당선인 네. 또 역시 당시에 비슷한 공약 같은 얘기를 하셨는데 네. 이 동남권 신공항은 사실 작년에 이미 백지화가 됐거든요. 네. 이것은 시작이 어떻게 시작이 되었건 간에 국내에 그래도 대표적인 전문가들이 그 동남권의 신공항 후보지 두 곳에 대해서 당시에 그 경북의 밀양, 네. 경남의 가덕도에 대해서 굉장히 객관적인 평가를 했습니다. 네. 해서 이 경제성이 없다. 네. 투자 대비 효익이 너무 작다. 물론 그 전에 또 KDI가 비용 편입 분석을 네. 해서 경제성이 없는 걸로 나왔고요. 그런데 이번에 또 대통령 선거를 거치면서 지역의 공약화된 네. 것 같고요. 또 공약이라고 믿나 봅니다. 네. 박근혜 후보는 당시 아마 이것을 다시 한번 평가해보자. 그렇다면 이 정도로 운을 띈 것 같은데 지역에서는 이미 그걸 네, 공약으로 네, 받아들이는 네, 네.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거의 그 박근혜 당선인이 이제 부산 쪽에 가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부산일보나 이런 지역 신문에서는 벌써 신공항 다시 이제 불이 붙은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볼 때. 그래서 이 문제 또 어떻게 봐야 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자그마치 10조 원짜리 그 대형 프로젝트이거든요. 근데 지난 이 동남권 신공항 사업 자체가 백지화 공식 선언되고 난 다음에 그럼 부산시에서는 그 김해공항을 가덕도로 옮겨서 확장을 하는 그런 방안도 논의가 돼서 지금 부산시 입장에서는 그런 것도 추진하고 있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박근혜 당선인이 지난 8월 달에 문재인 후보도 그랬지만은 두 후보가 그렇게 공약을 내세우는 바람에 부산시 입장에서도 행정적으로 상당히 혼란을 겪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김해공항을 만약에 가덕도로 이전해서 확장을 한다면은 그 가능성이 있는 건지 신공항만큼의 그런 효과를 낼 수가 있는 건지 그러니까 신공항에 대한 바람직한 대안으로 볼 수가 있는 건가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동남권을 다 항공 수요를 한 군데 모으는 허브공항으로는 성공보다 실패할 겁니다. 제가 많은 해외 사례를 공부를 했고요. 또 국내 전문가들하고 많은 얘기를 해보면 10사람이 전부 실패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왜 저것이 필요한가? 문제는 저게 처음에 시작될 때는 김해공항의 안전성에서 제기가 됐거든요. 거기 돛대산이 있습니다. 북쪽에. 그게 지형적으로 좀 이착륙이 조금 어렵습니다. 자연 장애물이라고 하는데요. 또 당시에 또 사고도 있었고요. 2002년으로 기억이 되는데. 그래서 당시에 부산권 신공항으로 시작이 되었죠. 부산권. 그러니까 김해공항을 대체할 수 있는 공항을 찾아보자. 아니면 그것을 활주를 늘리든지 방법을 찾자.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 그것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죠. 당연히.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이고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면 대안을 찾아야 됩니다. 대안을 찾으면 되는데 문제는 이게 동남권 이름이요. 동남권 또 허브공항, 제2의 허브공항
뭐 경상남북도로 1,300명을 대표하는 무슨 공항 이렇게 되면서 이제 기대감을 부풀렸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마치 그 TK하고 PK가 싸우는 네, 양상까지 네, 네. 되고요. 네. 근데 사실 이 허브공항에 대한 이해를 똑바로 해야 될 것이고요. 현재로는 지금 거기에다가 만약에 10조, 10조보다 훨씬 더 들어갑니다. 아 그래요? 저희가 처음에 나올 때는 15조라고 그랬거든요. 네. 18조까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걸 이제 네. 처음부터 이제 발을 담그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줄이는 네. 거죠. 뭐 10조면 되겠다. 아. 그래서 저것이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는데요. 이제 네. 저거에 대해서는 좀 우리 그 시민들이 네. 좀 감시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 예, 예. 꼭 필요한지 여부에 대해서 그럼요. 재정이 정말 10조 원도 큰데 10조보다 훨씬 더 들어갈 수도 그럼요. 있다는 가능성에 대해서는 저희도 똑바로 알아야 될 것 네,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정치권이 지난 8월 달에 그렇게 공약으로 들고 나오면서 그럼 국토해양부가 2013년도에 검토를 하겠다, 재검토를 하겠다 이런 또 얘기를 했었거든요. 지금 2013년도 초잖아요. 지금 그럼 바로인데 사실상 그때 밀양이냐 가덕도냐 이거를 평가할 때 전문가분들이 경제성 면에서 타당성 부족하다라고 이미 결론을 내렸는데 만약에 다시 올해 평가를 한다면 그때 전문가들이 평가했던 그런 평가 뭐 척도라든가 잣대 기준이 지금 다시 한다고 해서 달라질 이유도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만약에 다시 얘기가 된다 해도 가덕도가 후보지로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가덕도 자체가 뭐 어떻게 그 땅 자체가 어떻게 획기적으로 변하지 않는 이상 똑같은 결론이 나오지 않을까. 그러면은 이 국토해양부가 얘기한 그 검토 작업이 무의미하진 않을까라는 생각이 맞습니다. 들거든요. 네. 네. 이 지자체들이 왜 저렇게 그 공항을 이렇게 유치하려고 하냐면요. 저는 이제 그렇게 봅니다. 두 가지. 하나는 지역의 자산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 네. 인프라죠, 교통 인프라. 네. 갖다 놓으면 같은 지역 주민들이 그것을 활용을 하니까 그래서 그것에 대한 이해가 가죠. 근데 또 하나는요. 공항을 짓는데 한 10년 걸립니다. 토목부터 해가지고 약 10년이 걸리는데 우선 줄 잡아서 10조라고 하면요. 네. 10년간에 걸쳐 10조가 풀립니다. 네. 4대강 사업하고 비슷하거든요. 10년 동안 지역은 10조 가지고 먹고 삽니다. 아, 일자리도 어느 정도 늘어날 거고. 그럼요. 그 뭐 가덕도를 메우던 뭐 밀양에 네, 산을 깎던 그렇죠. 계속해서 돈이 네. 풀립니다. 아, 10년이 지나서 개항을 합니다. 개항. 네. 그때 그분들은 없어요. 아, 그거를 유치했던 네, 지자체나 공무원들이나. 그분들은 그 자리에 없죠. 네. 지금 무안공항이라든가 네. 양양공항이라든가 그 울진에 가면 또 공항이 있습니다. 네. 그 당시에 그거 유치했던 분들 지금 어디로 가셨는지 모릅니다. 그 막대한 돈이 지금 계속 네. 거기 들어가고 있습니다. 세금입니다, 세금. 지금 신공항 문제는 물론 이제 지역의 그 교통 인프라를 갖고자 하는 그런 뭐 열망도 있죠. 네. 그러나 일단 지역 경제를 살리고자 하는 좀 솔직히 말해서 그 돈 갖다 거기다 풀자. 가덕도 메우는데 10년 걸립니다. 그거는 10년은 먹고 살지 않겠습니까? 지역에서 네. 10년 뒤에는 누구도 책임 안 지는 거죠. 네. 네. 그럼 뭐 지금 뭐 신공항도 문제지만은 모든 국책 사업이 그럼 재원을 어떻게 충당할 것인가 이런 문제인 것 같아요. 만약에 신공항이 생기면 그 중앙 정부에서 다 내는 건지 아니면 지방에서 어느 정도 분담을 하는 건지 그거는 결정이 아직 안 된 거죠. 그거는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네. 같은 경우는 중앙 정부가 다 됩니다. 아, 네. 미국 같으면 주 정부가 해요. 네, 네, 네. 미국식으로 하면은 부산에 그 공항이 필요하면 부산 지자체가 파이낸싱해서 거기서 지면 돼요. 운영도 거기서 알아서 하고 그렇습니다. 책임지고. 그럼요. 네. 근데 우리나라는 아, 한국공항공사라고 하는 공기업, 네. 국토해양부 산하에 거기가 전부 짓고 운영을 다 해줍니다. 그러니까 지자체는 어떻게 보면 그냥 프리라이더예요. 가만히 앉아서 그러니까 힘 있는 정치력 네, 발휘해서 네, 네. 공항만 유치하면 거기에 비행기가 하루에 한 번 들어오든 뭐 무안처럼 한 대도 안 들어오든 그것에 모든 그 운영비는 정부가 다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아무 그 신공항과 상관없는 이 다른 지역에 있는 국민들이 낸 세금이 결국은 그렇게 됩니다. 그냥 그쪽에 다 그냥 그렇습니다. 풀어지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아,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청주, 무안, 양양 이런 지방 공항들이 상당히 적자를 그렇습니다.
안고 있고 대부분 애물단지를 전락했다. 이거는 거의 뭐 몇 년째 나오는 그런 이슈인 것 같은데 다행히도 제가 얼마 전에 본 기사로 보니까 양양공항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 있는 푸둥 공항이라 이렇게 직항을 만들어서 전세기로 중국 관광객들이 들어오고 지역 경제가 좀 활성화되고 이런 또 희망적인 얘기도 있긴 하지만은 그 외에 다른 지방 공항들은 여전히 적자를 국민의 세금으로 이렇게 메꾸고 있는데 그 지방 공항 같은 경우도 그러면은 중앙 예산이 들어간다는 거죠. 중앙 정부 예산이. 이제 공항공사가 네. 이제 운영 책임을 맡아서 네. 결국은 뭐 공기업이라고 하는 게 또 뭐 정부 돈이죠. 근데 조금 전에 양양공항 같은 경우는요, 네. 조금 잘못 알려졌습니다. 아 그래요? 거기도 저 네. 개점 휴업입니다. 개점 휴업. 아 그럼 전세기 뜨고 이건 어떻게 된 건가요? 그러니까 그 눈이 많이 오는 겨울철 스키 네. 타러 오는 사람들 네. 그 전세기가 옵니다. 차터. 어. 일시적으로만 네, 네. 왔다 가고 마는 거죠. 평일에는 없습니다. 평일에는 지금 네. 한 편 정도 19인승이 다니는데요. 19인승이 뭐 얼마나 그게 그 지역 경제에 뭐 영향을 주겠습니다. 네. 그나마 강원도청에서 1년에 6억을 대줍니다. 보조금을. 그러니까 그 19인승 비행기가 이제 일주일에 서너 번 다녀가는데 사실 개점 휴업 상태고요. 네. 저는 양양공항이 강원도 쪽이면 춘천이랑 또 엮여지니까 그 또 이 용사마나 뭐 이런 붐이 불어서 이렇게 전세기가 계속 꾸준히 이렇게 양양공항은 개점 휴업 상태입니다. 네. 그럼 정말 잘못 알려진 거네요. 네, 지금 이게 1월 중순에 제가 기사를 본 건데 아주 크게 났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일시적으로 시즌 되면 다녀가는 겁니다. 네, 상당히 속고 있었네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정기편이 네, 그러니까 상설 노선이 정기적으로 네. 취항할 때 네, 그때 이제 그 지역에 대한 그 경제적인 그 효과를 보는 것이지 네, 그 공항이라고 뭐 일시적으로 이렇게 다녀가고 뭐 그때는 물론 뭐 좋습니다만 네. 지금 무안이라든가 양양이라든가 이런 데는 네. 거의 그런 상태입니다. 그럼 교수님 그 지방 공항의 적자 상태가 어떤지 제가 표가 하나 있어가지고 네, 네, 네. 이렇게 조선일보인가 예. 이렇게 봤던 것 같은데 예. 카메라 리뷰 좀 보면은 지금 2008년도에도 그렇고 2012년도에도 그렇고 상당히 적자가 많이 났어요. 이거 교수님 잠깐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제가 보면요. 네. 지금 14개 공항 가운데요. 제주하고 김해하고 김포 빼면 다 적자입니다. 지금 김포 그다음에 제주, 김해는 많죠. 거기는. 근데 나머지 공항들은 보시는 것처럼 다 적자고요. 대략 이게 아마 12년 기준으로 보면은 약 300억 적자인데요. 이 300억은 결국은 저 적자를 누가 메우느냐? 한국공항공사가 다른 공항에서 세계 공항에서 버는 걸로 여기 메우는 꼴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세계 공사에서 버리는 돈으로 300억을 메꿀 수가 있을까요? 지금 대략 뭐 그렇게 네. 됩니다. 왜냐하면 공항공사는 네. 공항 수입뿐 아니고 또 네. 비항공 수입이라고 또 있습니다. 면세점이라든가 이런 부대 사업을 해서 김포공항에 가보시면 주변 지역이 많이 되어 있죠. 네. 그게 이제 비항공 사업이거든요. 한국공항공사가 그런 사업을 해서 여기에다가 돈을 좀 넣고 있습니다. 이렇게 적자가 많이 네. 나는데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을까요, 교수님? 이게 그냥 국민 세금을 계속 퍼붓는다고 이게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는 않은데. 저거에 이제 해법으로 검토되는 것이요. 네. 물론 지역마다 굉장히 노력은 합니다. 결국은 비행기라고 하는 건 비행기 타려고 돈을 내는 사람들은 아니거든요. 다 무슨 말이냐면 무슨 일을 하기 위해서 비행기를 타거나 놀러 가기 위해서 타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방공항의 수요를 만들려면은 거기에 일감을 만들어 놓든지 비즈니스를 일으키든지 아니면 지역에 관광할 수 있는 매력물을 네, 개발을 네, 해서 네. 그러네요. 뭐 볼거리나 먹거리나 있어야 그쪽에 오는 거죠. 네. 그래서 저게 이제 관광 산업하고 관광 상품 개발하고 연계가 되어야 하고요. 네. 또 이거를 이제 청주공항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한번 그야말로 운영권을 한번 민간에다 주어보자. 그러니까 청주공항도 군공항입니다. 네. 하는 규제가 많고요. 근데 공항공사 공기업이 운영을 하는 것을 한번 민간 자본을 한번 들여놔보자 거기다가. 그래서 물론 그 국가 공항이죠. 공항의 운영권만을 30년간 한번 임대 운영권을 이제 주기로 하고 지금 추진이 되는데 조금 좋지는 않습니다. 지금 계획대로는 안 나오고 있는데 저게 사실 시금석 같은 거라서 청주공항이 성공하면은 다른 공항도 저것에 따라서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현재 무산이 돼가지고 이번에 아쉽게 됐습니다. 네, 인수업체에서 막바지 그 자금을 내지 네. 못해서 무산이 됐는데 이 지방공항 민영화 자체도 이렇게 반대하는 세력들이 상당히 많아가지고 반대하는 측에서는 거봐라 내가 이럴 줄 알았다 그 민영화 그렇게 졸속으로 추진하다가 이렇게 잘못 나지 않았느냐 그래서 상당히 이번에 그 청주국제공항이 그 운영권이 넘어가는 민영화되는 작업이 좀 무산된 거에 대해서는 그 국민으로서도 상당히 좀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런 지방공항도 공기업의 하나인데 이런 공기업을 그냥 둬서는 공기업 특성상 어떤 뭐 적자가 나든 하더라도 이게 개선이나 개혁의 의지가 아무래도 민간 업체보다는 상당히 적잖아요. 적자를 국민 세금을 메꿀 수 있으니까 뭐 크게 뭐 손해 보는 게 없는 거잖아요, 공기업이. 그러니 어떻게 지방공항 민영화를 지방공항의 적자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이번처럼 잘못되긴 했지만은 이번처럼 운영권을 넘기거나 아니면 민영화를 시도하는 그런 방법들이 계속 나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 청주공항 운영권 매각 사례는요. 네. 저는 처음부터 참여를 했습니다. 네. 당시에 어떤 고민이 있었냐면 그러면 지금 저렇게 계속 적자가 나는 공항을 그냥 놔둘 거냐. 네. 지금 무안공항이나 양양이나 여수나 뭐 심각해요. 사천도 그렇고요. 뭐 포항, 울산 다 그렇습니다. 네. 자, 저거 해법을 언제까지 이걸 메울 거냐. 네. 그대로 놔두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냥 계속 그냥 세금으로 갖다 메우는 것도 방법인데. 네. 저걸 한번 민간을 참여시키게 되면 네. 노선을 개발하고요. 그쵸. 네. 마케팅을 나갑니다. 네. 해외에 나가서 민간 사업자들은 자기 돈을 가지고 들어오기 때문에 그만한 투자에 대한 그걸 뽑아야 되니까요. 수익을 내려면은 그 사람들은 가만히 있질 않죠. 그래서 이번에 청주공항이 이제 어떤 시발점이 되었는데 이번에 아쉽게 이번에 약속된 날에 입금이 안 됐어요. 그래서 결국 이제 무의로 돌아가게 되긴 했지만 일단 그 아주 안 되는 공항보다 적당하게 상품 가치가 있는 공항 저런 공항들은 민간 자본이 관심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쪽이 하나 대안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지금 마땅히 딱히 방법이 없습니다. 지방공항을 지금 어떻게 활성화하는 게 물론 지자체마다 노력들은 하지만 결국은 아무래도 공기업이다 보니까 어떤 그 경영의 논리가 좀 약하고요. 그래서 그런 방법을 지금 쓰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청주공항이 참 잘 되었으면 좋은 그 민영화의 물꼬를 틀 수 있는 좋은 예시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그 청주공항 민영화 또 관련돼서도 참 괴담이 참 많았어요. 뭐 전혀 이렇게 그냥 거론할 조차기 조금 우스운 그런 괴담들도 많고 해서 근데 그 중에 하나 좀 재밌는 게 그러니까 청주공항 운영권에 참여했던 그 인수업체 대표가 이명박 대통령의 고향이 포항 사람이더라. 그래서 이게 또 특혜가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뭐 관계가 있었나요? 그거는 저는 제가 공항공사 손진아 위원이고요. 그거를 이제 그 운영권 민영화 기본 계획부터 제가 쭉 참여를 했는데 그렇게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네. 아무래도 그 청주공항 민영화를 반대했던 측은 그 청주공항이 민영화가 되면 인천공항까지 그런 공항 민영화의 분위기에 편승이 될까 하는 그런 우려 때문에 아마 괴담들을 퍼뜨리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교수님 제가 볼 때는 이런 뭐 다른 공기업도 마찬가지지만은 이런 지금 인천공항이나 지금 이 지방공항 민영화 같은 경우에 괴담이 퍼지고 이렇게 하는데 가장 큰 그 민영화의 반대를 하는 큰 장벽이 노조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 책은 잘 읽지는 않지만은 저희 김희석 박사님 추천해 주신 책으로는
미시정치라는 책이 있는데 여기에 네. 보면은 그 영국의 대처 정부 시절에 네. 그 가스나 뭐 텔레콤이나 공항이나 민영화하는 과정에 대해서 상당히 마이크로하게 접근을 했던 그런 부분을 잘 예시가 잘 설명이 되는데 여기 나오는 그 메슨 피리가 얘기하기를 민영화라는 거는 다양한 이익 집단을 설득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고 노조의 지지를 확보하거나 아니면 적어도 암묵적인 동의를 얻어야지만 민영화 작업이 쉽다라고 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만큼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외국에서도 그런 민영화 과정에서의 노조의 반대가 더 심해서 그들을 설득하지 않고서는 힘들다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네. 저희 지금 공항 문제에 있어서도 이런 각 그 공사의 노조가 힘이 너무 이렇게 반대 힘이 너무 센 거 아닌가요? 글쎄요, 뭐 인천공항공사의 노조나 한국공항공사 노조나 네. 뭐 합리적인 분들이라고 보고요. 물론 이제 그런 건 있습니다. 사실 공기업으로 있는 것과 네. 이제 민간 자본이 들어와서 네. 어떻게 보면 사실상 이제 경영에 참여하게 되면은 고용의 불안이 있을 수 있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는 아마 논의가 많이 되어야 하고요. 네. 고용 승계라든가 네. 또 지분이 이제 매각될 때 뭐 우리 사들 참여라든가 그러니까 좋은 점도 많아요. 많고 그런 것들은 뭐 대화를 풀어야겠죠. 네. 그런데 최근까지 보면은 그렇게 적극적이지는 않죠. 물론 당연히 어떤 많은 불안을 느끼고요. 노조는 네. 그 민영화라는 말에 대해서. 근데 그래도 지금 인천공항 같은 경우는 뭐 그건 공기업이거든요. 네. 공기업으로 남는 겁니다. 그 지분을 팔아도 그럼요. 네, 지분이 매각된다 예,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네, 지금까지 해서 지방공항에 대해서도 이렇게 쏙 다 훑어봤는데 오늘 그 교수님과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인천공항뿐만 아니고 지금 영국 히드로, 호주 시드니, 홍콩, 싱가포르, 베이징, 뭐 독일 프랑크푸르트 공항 이렇게 해서 거의 세계 일주를 하고 지방공항까지 얘기하다 보니까 전국 일주까지 한 오늘 아주 숨가쁘게 달려온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 얘기의 핵심은 인천공항 지분 매각이 그 매국 행위도 아니고 그 공항 자체가 팔리는 것도 아니고 그런 문제를 교수님께서 잘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도 아주 홍보를 대대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인천공항 지분 매각에 대한 문제라든가 신공항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많은 그동안의 오해를 많이 푸셨으면 좋겠고요. 교수님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당부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네. 예, 우리 그 시민회의가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을 시작을 하셨군요. 저는 항공 전문가로 한 25년 이렇게 이제 대학에서 생활하다 하고 있는데 진실이 아닌 왜곡된 잘못된 정보가 어떤 그 국책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지 말아야 될 사업을 가게 하고 또 당연히 가야 될 사업들을 또 저해하고 하는 네. 그런 거를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특히 그 우리도 일종의 그 시민회의 이제 언론이 하나 만들어졌는데요. 네. 이걸 접하는 우리 여러분들도 정말 진실에 좀 접근하려는 이런 노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이런 그 국가적인 일들이 특히 정치하시는 분들의 그 의도적이든 뭐 의도적이지 않든 사실을 이렇게 은폐하거나 가려주는 네. 것 이런 것들은 우리 박 실장님이 앞으로 많이 네. 발표해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박쥐의 진실찾기 오늘 인천공항 지분 매각 관련돼서 이렇게 교수님 모시고 많은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다음에는 더 재밌는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